200개를 먹었으면 200개 조절할 만큼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600개인데 600개 조절할 만큼 인슐린이 만들어져. 한두 번 괜찮지. 한두 달 괜찮지. 꾸준하게 인슐린이 캐파는 능력은 300개밖에 안 되는데 600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이게 질이 떨어져 안 떨어져? 불량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량품 인슐린은 왜 생겼냐? 결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당뇨는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체질적으로 당뇨가 잘 오는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당뇨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당뇨가 아예 몇 명이나 있습니다. 소갈이란 병이 있습니다. 소갈, 한의학에. 물이 말라서 소갈이라 그래. 그래서 물이 많이 쉬고 살이 바짝 마르는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중에서 살이 찌는 당뇨가 있고 살이 빠지는 당뇨가 있는데 살 빠지는 당뇨가 그걸 소갈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어떤 살이 빠지는 당뇨가 차라리 나을 거야. 살이 찌는 당뇨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당뇨는 현대병이고 부자병인 거예요. 현대병이고 부자병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당뇨가 있기는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만연하지 않아요. 요즘은 10명 중에 1명은 당뇨 있다고 봐야 돼. 60대 나오면 10명 중에 한 3명이 있다고 봐야 될 거야. 혈당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혈당 수치가 뭐 130 하면 옛날에는 140 정도 돼도 나 단위는 뭔지 몰라. 근데 140 정도 돼도 당뇨 안 먹었는데 요새는 110만 되면 당뇨 안 먹입니다. 19 공복혈당. 공복 110만 돼도 약 먹으랍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 안 먹어도 되거든. 당뇨약 만드는 회사에서 의사한테 로비해서 그런 거예요. WHO에 세계보건기구에 로비한 거예요. 한 번 손님은 영원한 단골이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골로 만드는 거야. 그래 약이 팔리니까. 약은 제로비 이러는 것 같으면 약 팔 때 하나에 1원짜리 1,000원에 100원이나 1,000원에 팔거든요. 99배 장사하는 게 약입니다. 서양 신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손님만 계속 몰리다 가면 이거 녹아나는 장사가 약 장사라. 그래서 옛날부터 약 장사 하면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 장사는 진짜 정말 약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당화혈증소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참 웃기는 게 내가 당뇨가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갑니다. 근데 불안하잖아. 예? 병원에서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굶고 가는 거예요. 안 먹어. 병원 가기 전날. 그럼 다음날 가서 재보고 놓고 보니 사람이 픽 쓰러지는 거라. 전날부터 굶으니까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 측정이. 근데 당화혈증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의 적혈구 속에 혈색 색깔입니다. 적혈구 속에 이 색깔이 변해요. 당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 색깔이 변합니다. 당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러면 피 속에 당이 많으면 그 색깔이 변해요. 그 변한 그 혈색소의 수치를 딱 보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몸속에 당이 얼마나 있었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혈당 검사하는 것보다 당화혈색소 검사하는 게 훨씬 더 믿을만 하잖아요. 혈당 검사는 굶고 와버리면 검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더 신뢰성 있게 요즘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통 6 잡습니다. 기준을 6으로 잡으면 여기 혈당 수치가 120, 130 정도 됩니다. 6.5 하면은 130 이상.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를 6.5에다가 맞춥니다. 보통 저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이게 당화혈색소가 딴 거 아닙니다.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내 몸에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근데 결국은 혈당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의 기준인데 나이가 들면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130 이상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럼 먹는 놈만 쪼다. 그렇다고 지가 먹겠다 하는데 못 먹으라고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먹으라. 저 병원에서 먹으라 하는데 어쩔까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불안한데 불안하면 먹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먹는 약은요 혈당 강화제입니다. 인슐린 아닙니다.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혈당을 소모를 하면 돼. 혈당이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죠? 근육이 제일 많이 쓰고 두 번째 두뇌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뇌 활동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혈당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은 근육 활동이에요.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 그러려면은 움직일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육이 없는 사람이 근육을 많이 써봐야 얼마나 줄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란 말이야. 근육을 키워놓으란 말이야. 사람 몸에. 나이 들면 사람이 42세 때부터 근육량이 3%씩 빠진답니다. 1년에. 42세 때부터 서서히 빠지게 들어가게. 그러면 그 근육량은 빠지는 근육을 운동을 해서 자꾸 키워야 돼. 자꾸 키우면 그 근육을 움직여주면 근육이 혈당을 소모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는 췌장이 인슐린 만드는 역할을 할 일을 줄여준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췌장이 좀 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인슐린을 만들어낼 텐데 췌장이 쉴 틈이 없어지면 이런 불량 인슐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비여전선 당뇨, 흔히 말하는 우리 당뇨병이라는 거는 맥을 잡아본 자 우리 식으로 합시다. 이제 맥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초기에는 거의가 현맥이 나옵니다. 이제 현맥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당을 소모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가 현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홍맥이 나옵니다. 홍맥이 나오는데 자 내가 왜 이게 싸구려 인슐린, 저질 인슐린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생각적으로는 비의존성이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홍맥이 나오더란 말이야. 당뇨 환자가. 홍맥이 나온다는 말은 인슐린이 생산이 되는데 홍맥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췌장이 어디 고장이 났다는 얘기야. 어떤 고장? 싸구려 인슐린 만들어낼 만큼만 고장이 난 거예요. 인슐린을 만들어내.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인슐린을 완전히 못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형 당뇨라고 합니다. 요 중간쯤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거만까지 이 췌장의 랑게를 한 수준까지 맛이 간다는 거야. 심해지면. 그래 되면 어떻게? 1형 당뇨, 1.5형 당뇨는 어떻게? 인슐린을 몸에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배에다 찔러야 돼. 근육이나 이 배에다 살에다 찔러. 근육보다는 살이 더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배에다 찌릅니다. 배는 되게 살이고 비계잖아.
흡수가 빠르게 이어서 찔러요. 매일 찔러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아, 그래서 배에다 찌르는 거. 배가 흡수가 빨라서 배에다 찔릅니다. 제일 흡수가 빠릅니다. 비계인데. 예? 그게 빠르다니까 이 인슐린 흡수는. 그게 이 의존성 당뇨, 비의존성 당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당뇨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홍백이 나오고 그 구맥이 현백이 나오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당뇨병이 뭔 줄을 모르고 그냥 그 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에 대해서 아셔야 환자들하고 얘기가 됩니다. 환자들한테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침 놓고 양벽에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학적으로는 당뇨병의 개념이 어떻고 하는 걸 환자 머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치료를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전들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저도 이거 침 배우고 나서부터 다 공부했던 건데 제가 환자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 가지고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당뇨 이제 이 정도면 해결이 됐죠. 예. 자, 당뇨는요, 일단 비위장이 이 고생하지 않게 쉴 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적게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야 돼요. 적게 먹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현미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현미에 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당뇨에 현미밥 먹는다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미밥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진짜 안 돼.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위장에 무리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고 드시려 하면은 꼭 씹어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 평상시에 빨리 먹는 사람들은요 당뇨에 현미밥 먹으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 양을 줄이셔야 돼요. 양을 줄이고 이 위장과 췌장에 쉬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혈당이 당장 높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끈적끈적이기 때문에 콩팥에서 못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상태, 찐득찐득한 설탕물이가 내 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찐득찐득한 게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막히겠어요? 찐득찐득한 혈관을 막을 거 아니에요. 모세혈관 가면은 실핏줄 가면 막거든. 우리 몸에 실핏줄 제일 많은 데가 눈입니다. 그래서 눈부터 가는 거예요. 눈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콩팥 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손발 썩어 들어가는 발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 하는 거 버거시 병 옵니다. 그런 사람이 중풍이라고 안 오겠어요? 뇌혈관에도 가는데. 그래서 당뇨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 당뇨 걸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부터 키우고요. 나머지 근육도 다 키워야 돼요. 근육 운동 해가지고 혈당을 자꾸 소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이 첫 번째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이 첫 번째입니다. 혈당을 자꾸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덜 먹어서 췌장을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췌장이 이제는 불량 인슐린이 아닌 제대로 된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몸을 만드는데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잘못돼갖고 이 글리코겐을 저장을 못하는 근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의 병이잖아요. 그러면 맥 나오는 대로 고쳐야죠. 맥 나오는 대로.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간을 고쳐줘야 되고 비장에 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췌장을 고쳐줘야 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내 몸을 좌우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스트레스성 당뇨도 또 있고 스트레스가 심해가 심포삼초가 나빠져서 또 그런 경우도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몸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쉴 틈을 많이 만들고 내가 말하는 쉴 틈 적게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입 또는 입술 전체 이거 했잖아. 그 다음에 기타의 증상. 코 끝이 빨개진다. 딸기코.
이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코끝이 빨개지죠. 우리 그 치권 영화 보면은 치권 사부가 요 코끝이 빨갛게 나오죠. 술 취하면 요 빨개지죠. 그거 다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트림을 잘합니다. 입에 입냄새가 나고 개기름이 흐릅니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위 속에서 음식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개기름이 흐르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검버섯이 좀 잘 생기고요. 자, 떨립니다. 몸 전체가 떨리기도 하고 수전증이나 머리가 흔들리는 두전증 이런 때 홍맥이 잘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오른손을 좀 떨어요. 그걸 쓸 때 되면 조금 긴장을 하면 떨려요. 왼손은 안 떨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마우스를 잘 못 써요. 마우스를 저는 왼손으로 써요. 오른손으로 쓰면 좀 떨려가지고 이게 잘 세밀하게 잘 안 돼. 이게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기 전에 한 7, 8년 동안 오른손을 많이 뜨셨는데 딱 그걸 돼도 그대로 담네요 보니까. 이마가 검어진다. 여기 시커멓고 눈 주위가 검어지고 여기 다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유방 이상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적혈구 부족증은 비형 간염 적혈구 부족증은 요거는 비장이 안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다음 비형 간염은 비위가 직접적으로 오는 병은 아니고 비형 간염은 간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홍맥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간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홍맥이나 모맥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홍맥, 모맥으로 침을 놔다 보면은 다시 이 비형 간염, 간이 안 좋으니까 혈맥으로 다시 갑니다. 몸에서 향내 또는 구린내, 군중내가 난다. 이건 오행 속성이죠. 습기를 싫어합니다. 자, 성격의 변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합니다. 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혼자서 공상과 망상도 잘하고 호언잠당 잘하고 큰소리 잘 치고 의심을 잘하고 어처증, 의부증이 많습니다. 이 사색을 좋아한다는 게 좋은 뜻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색으로 끝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망상을 합니다. 사색이 심해지면 망상이 되고 그 망상이 심해지면 이제 의심을 잘합니다. 어처증, 의부증은요. 실제로 나한테 그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 중에서도 어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환자들도 몇이 봤는데 정말 답이 없는 병입니다. 어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홍맥이 나오고 하는데도 이 사람 본인 스스로고 자기 비위장 안 좋은 줄 모릅니다. 먹는 거 잘 먹으니까. 어쩌증 의부증은 맥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맥 6, 7성에 홍맥 4, 5성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현맥 6, 7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현맥이 아주 강하게 나오겠죠. 그다음 인형의 4, 5성 홍맥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이 어쩌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식의 망상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좀 퇴근하고 집에 갔어. 술 한 잔 먹고 들어갔어. 남편이 내가 자. 그러면 자고 있는 새에 내 지갑을 옷을 사사치 뒤집니다. 혹시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 휴대폰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휴대폰 잠금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뒤져가지고 증거를 찾아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술집 영수증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술집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했을까를 밤새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여자가 옆에 있었고, 근데 거꾸로는 어떤 남자가 옆에 있어갖고 이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이 요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 왔을 거예요. 거꾸로 여자 같으면 이 사람이 그놈이 우리 집 앞까지 왔다 갔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해놔서 그 상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실이 됩니다. 본인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더더구나 그런 사람들 옆에는 또 유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친구한테 힘들게 전화하면 그거 맞다 하고 맞장구 칩니다. 그러면 진짜 현실이 됩니다. 아니잖아. 분명히 아닌데. 성호 3인 들어봤죠?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진실이 돼버리고 자기 내리 속에는 그게 사실로 인정. 그렇게 되는 게 이 어쨌든 없지. 한도 끝도 없어요. 상상이라는 건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 줄 아십니까? 눈 깜빡했어요. 예? 눈 깜빡할 사이지. 그 누구는 빛이라 하대. 예?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럼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눈을 떴다 감았다 다 하면 없어진다. 왜 여러분들 보고 명상을 하라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생각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갑니다. 한순간에 내 생각, 눈 깜빡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생각처럼 빠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생각입니다. 이병헌 선생 아시죠? 네. 내일 아마 오실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병헌 선생하고 그 양반도 일종의 도인입니다. 그분도 일종의 도인입니다. 아주 그 좀 돈을 많이 닦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도사들 모임도 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임, 도사들 모임이 있어요. 이분하고 나하고 이래 얘기를 하면서 둘이 동시에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둘 다 생각이라는 데서 이제 일치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 가지고 뭐 할 게 없고 못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걸 잘만 하면 아주 재미있고 아주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 병이. 이 비비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저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술 먹는 걸 좋아해. 사색을 좋아해요. 그동안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좀 심해지면 망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건 조지는 거야. 실제로 제가 위가 안 좋기 때문에 혼자 혼술도 좋아하고 생각도 혼술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혼술을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 같이 술을 먹으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느라고. 맞아. 그러니까 저는 혼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망상 단계는 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 싶은데. 글쎄요. 언제 넘어갈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서려. 예. 세무대 교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생각?